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내 안에 잠재된 열정이 샘솟게 만드는 그런 리더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반대로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에게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하는 리더 밑에서 일하며 지쳐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한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IBM이 전 세계 64개국 1,700여 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역량 중 하나로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영감을 주는 능력이 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을 주는 리더와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열정에 가득 차고 깊은 격려를 받으며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리더가 영감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리더들이 이 중요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영감을 주는 리더십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팀에 진정한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동기부여, 영감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기부여는 보통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과정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 혹은 야근을 하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다독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마치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다릅니다. 영감의 어원은 라틴어 인스파이러레이로 숨을 불어넣다, 즉 영혼을 불어넣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릴 필요가 없다. 비전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영감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영감을 주는 리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많은 청중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감을 주는 리더의 유일한 모습이 아니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모습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감을 주는 능력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영감을 주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는 2,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에게 꾸준히 영감을 주는 동료나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놀랍게도 33가지의 서로 다르지만 일관된 특성들을 언급했습니다. 열정적인 연설 능력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베인앤드컴퍼니는 이 33가지 특성을 4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역량 개발입니다. 이는 리더 스스로가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리더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성, 이기적이지 않고 팀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 그리고 팀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교만함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지만 겸손함은 영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 그리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정예의 리더십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팀의 방향 제시입니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팀이 나아갈 방향에 집중하며 팀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리더는 팀 전체에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연구에 따르면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되기 위해 33가지 특성을 모두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두 가지의 특성만이라도 깊이 있게 발전시킨다면 당신은 충분히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팀에 안정감을 주는 리더일 수도 있고 섬기는 마음으로 팀원들을 묵묵히 지원하는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리더일 수도 있죠.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나만의 영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특성들 중에서도 연구 결과가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지목한 단 하나의 자질이 있습니다. 바로 중심이 잡혀 있는 상태, 즉 중심성입니다. 중심이 잡힌 리더란 무엇일까요? 이는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열정으로부터 우러나와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의 행복은 외부의 성공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정의된 내면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자신감 있으며 중심이 잡힌 모습이야말로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물론 팀원들이 우리 리더는 정말 중심이 잘 잡혀 있어 라고 말로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몸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은 리더의 변덕스러움과 불안감은 팀 전체의 동력을 앗아가지만 중심이 잡힌 리더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팀에 안정감과 영감을 줍니다. 결국 영감을 주는 리더십은 우리 팀원들이 자신이 무언가 더 위대한 일의 일부라고 느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느낀다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만족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몰입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훌륭한 팀의 일원이며 성장할 기회를 갖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 단계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인 영감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깊고 지속적인 의미를 발견한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나의 소명이다 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스스로 영감받았다고 말하는 직원은 단순히 만족한다고 말하는 직원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직률은 낮아지고 직무 만족도는 높아지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극대화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감을 주는 능력은 리더십의 핵심이며 이는 외부에서 밀어내는 동기부여와는 다른 내면에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 공감, 비전 제시, 감사 표현 등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학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단 한두 가지의 강점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중심이 잡힌 리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소명을 분명히 알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리더. 진정으로 팀에 영감을 주려면 리더인 우리 자신이 먼저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나만의 가장 강력한 자질 세 가지는 무엇인가? 둘째, 그 자질들을 활용하여 팀에 꾸준히 영감을 주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의 쪽지를 쓰는 것일 수도,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점심 약속을 잡는 것일 수도, 혹은 조직의 비전을 꾸준히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다워지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옳은 리더보다 항상 진실한 리더를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에 깊은 영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